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또 시선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아마 목소리 딱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정말 반가워하고 또 좋아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온 다니엘 씨 그리고 인도에서 온 럭키 씨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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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으면 알아본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들은 목소리가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근데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실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워낙 얼굴이 익숙한 두 분이니까. 혹시 YTN은 처음 오시나요? 처음입니다. 두 분 다? 네, 저는 YTN 건물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할까 봐 되게 긴장하면서 잘 들어올려버리니까 반갑네요. 그럼 YTN에 출연하시는 포문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시는 거군요. 네. 집에서는 많이 듣고 많이 봤지만은 출연하는 게 처음이에요. 라디오도 들어보셨어요? 럭키 씨? 그럼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해서. 네.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 네? 프로그램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를 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뉴스는 YTN이지. 뉴스는 YTN이죠. 24번 알죠. 집에서 맨날 들어보는데. 그럼 라디오 주파수는요? 94.5입니다. 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전 거짓말은 적당히 해요. 네. 사실 두 분 목소리만 들으면 이 두 분이 진짜 외국인 맞나?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한국에 사신 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셨어요, 다니엘 씨? 저는 지금 사실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니까 되게 나름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럭키 형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사실 제가 온 지가 23년 됐지만은 계속 23년이요? 96년에 처음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사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한 9년, 1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저보다 또 오래 한국의 시간을 많이 보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분 다 10년 이상 그렇죠. 되셨던 거예요. 네네. 한국 속담에 10년 지나가면은 강산에 편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2번 봤죠. 강산에 편하는 거. 아저씨예요. 네. 그 속담까지 갑자기 훅 던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은 한국에 산 지 10년 정도 되셨다고 보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내 나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 궁금하죠. 네, 뉴스 챙겨보시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왔을 때는 뉴스 보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인터넷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뉴스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듣죠. 네, 다니엘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려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공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주로 이제 독일 제일 큰 뉴스 페이지를 계속 참고하고 요즘 어떤 이슈가 이제 핫한지 보통 많이 확인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그렇죠. 계속해서 내 나라의 소식은 듣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좀 여담인데요. 지금 독일과 인도에서 가장 핫한 소식은 뭔가요? 저희는 요즘 독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배출가스, 그 자동차 배출가스 그 측정하는 방법도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논란인데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평균 퇴직금 도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퇴직금 받을 수 있나 해서 좀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좀 기본적인 퇴직금 받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는 어떤가요? 인도는 진짜 올해가 핫 뉴스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가 우리 선거하는 해가 있고 그래서 모디 총리가 다시 수상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1월 달부터서 계속 정치 관련 새로운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모디 총리가 인기가 많았지만은 그 화폐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두 번째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바로 크리켓이거든요. 크리켓이죠. 또 우리는 또 크리켓 월드컵에 영국에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대통령 투표랑 크리켓이랑 이런 거 관심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 또 얼마 전에 그 테러 사건 때문에 그렇죠. 요새는 인도랑 파키스탄 뉴스가 또 되게 뜨겁습니다. 그 테러 때문에 사실 크리켓도 약간 좀 무산되는 분위기도 그렇죠. 있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좀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는 게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인터넷 뉴스에 또 문제가 하나가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때문에 사람들 되게 쉽게 되게 예민해지고. 그런 가짜뉴스에 보통 현혹이 가장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서로에게 피해 주는 건데, 근데 이 가짜뉴스 때문에 되게 사람들 예민해지게 만드니까 팩트 체크를 잘하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니엘 씨와 럭키 씨 이 격주 수요일마다 이 코너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 코너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보면 이런데요. 핫한 국제 이슈에 대한 세 가지 시선? 그러니까 세 나라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시선인 제가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외국인의 시선으로 국제 이슈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청취자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코너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각오도 남다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부담을 살짝 드려봅니다. 네네. 네, 첫 방송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지 각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저는 요즘 사실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 좀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공부할 거 좀 많아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최대한 독일 기자 자격 딸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럭키 씨는요? 저는 제 별명이 이제 럭키 아재보다니까 아재 개그를 좋아해서 사람들 웃기는 사람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물론 사람 웃기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되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뉴스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또 서로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은 그런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각오가 아주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 또 첫 주제이니만큼 저희가 선정할 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국제 뉴스 하면 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핵화 협상 과정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은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첫 번째 북미 회담 했을 때 그때는 되게 관심 있었거든. 아침부터 TV도 틀어놓고서 뭔가 될지. 근데 그때 하는 행동을 보고는 이거는 진짜 쇼맨십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거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에도 지금 자기의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약간 조금 세계 정치의 시각을 조금 돌리고 싶은 생각에 이런 자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내적인 산적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또 결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또 뭔가 큰 딜이 없었죠. 그렇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래도 딜의 가능성이나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순진해서 그런지 사실 기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이제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종전 선언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바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서로 협상을 가지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종전 선언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약간 순진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내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약간 되게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우엔 자기 옛날 변호사 이제 나와서 또 콩그레스 앞에서 많은 것 지금 털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많은 좀 딜레마들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결렬된 것도 조금 이해 가긴 가지만 좀 실망스럽고 좀 당황한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인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시선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종전이라는 이런 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종전에 대한 기대가 크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 통일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러다가 우리 통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통일이 급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종전이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아쉽죠, 아무래도. 네. 한국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담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독일하고 인도에서도 혹시 관련 내용 보도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인도에서는 아무래도 그 북한에 대한 뉴스가 다이렉트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뉴스를 걸러서 다시 인도에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시각의 뉴스를 인도에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한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뉴스를 다 보면은 인도에서 나온 뉴스랑 조금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혹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 그 한국에 왔었을 때 네. 그 친구들도 오기 한 12시간 전에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인도 뉴스는 북한을 되게 악마처럼 보여줘요. 네, 그냥 뭐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계속 위협하는 나라. 네. 약간 한국과 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나라의 이런 뉴스를 보여주기 전에는 그 배경이 뭔지, 그 역사가 뭔지 조금 듣는 사람이나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조금 이해했으면은 또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딱 뉴스의 한 장면 보고는 거기는 위험하다. 여기는 안전하다는 게 조금 부족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 관련 뉴스들이나 다른 뭐 좀 더 뉴스를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뉴스들은 미국 언론사의 어떤 기사들을 그대로 번역한 기사들이 기사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소식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많고요. 네. 독일에서는 어떤 관련 기사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저희는 한 3일 정도 보도됐었어요. 이틀 전부터 조금 보도되면서 이제 당일날까지 보도됐었는데 이제 결렬되고 그 후에는 사실 바로 다음날 또 관련된 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핵화에 되게 많은 관점을 두고 있는데 보니까 다음날 오히려 이제 북한 관련해서 다른 이슈가 좀 더 화제됐었어요. 그 원비어라고 해야 되나? 원비어 사건. 그러니까 거의 독일 성이거든요. 네, 독일말로 뜨거운 맥주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원비어. 그래서 원비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아무튼 그 학생이 이제 북한에서 체포됐다가 고문 당하고 미국 돌아가서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오히려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도되는지 그런 거 좀 더 관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비어 사건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또 한국 언론에선 별로 주목을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나라별로 좀 시각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두 나라만 딱 이렇게 동등하게 좀 비교하긴 그런데요. 두 나라 중에 뭐 북미 협상이나 뭐 북한 관련 어떤 비핵화 뉴스에 어느 나라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인도인 것 같아요. 독일은 사실 일단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북한이 우리한테 너무나 먼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크게 관심 그렇게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아시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관계가 중국이랑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중국이랑 연결돼 있으면 또 인도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뉴스에 조금 더 깊이 이 보도가 됐으면 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 되게 그냥 겉토만 뉴스가 정보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 인도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 역사가 뭔지 이런 일들이 왜 이러는 건지 되게 많이 또 한국 그 신문 기사를 많이 보여주면서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인도 현지에 있는 그 친구분들도 그런 뉴스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편인가요? 당연히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는데, 관심 있는 만큼 뉴스가 전달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요. 두 분이 보기에는 어쨌든 결렬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담 결렬로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박미애 씨?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한숨을 딱히 손해 봤다고 보면 그러니까
딱히 손해봤다는 쪽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왕 꼽자면 저는 북한이 더 손해 있다고 봐요.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이슈가 더 어느 정도 더 관심을 가는 거고 더 급하고 그 원배 이슈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지금 협상 바로 해서 뭐 종전선언까지 했으면 아마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떤 욕을 먹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왕 꼽자는 북한인데 이제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근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America First 슬로건도 제일 그렇죠. 필요하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비를 본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럭키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로 북한이 이번에도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북한이 훨씬 윈윈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대표를 이렇게 누가 만나지 않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김정은이라는 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뭔지 자기의 약간 자기의 어떤 위상을 드러냈다? 네, 위상을 드러냈고 또 사실 이때까지 뉴스 트는 게 북한에 대한 뉴스가 독재자, 뭐 거기에 뭐 휴먼 라이트 바이올레이션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난 게는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만나지 않느냐. 네. 어떤 이렇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약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 급할 게 없고 어쨌든 이미지 쇄신에는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협상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미국 측은요, 일단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모든 대북 제재 완화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북측은 아니다, 일부 제재 완화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놔라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것도 큰 건데 왜 자꾸 달라고 하냐, 뭐 이런 공방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보기에는 어느 쪽 입장이 더 이해가 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둘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말하면. 네. 둘 다 이해가 안 되고, 네. 이게 내고할 때는 뭐, 당연히 뭐 미국의 정책도 있고, 뭐 생각이 있고, 또 북한 입장도 있고, 근데 내고하는 거는 조건 자체가 정말 내고를 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만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되게 그 물음표를 거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남이냐 아니면 그냥 쇼맨십에 그치는 것이냐. 네. 근데 럭키 씨가 보시기에는 그냥 실질적인 협상 의지가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딱 봤을 때 이건 지난번에 아니구나. 만났을 때 되게 기대가 있었거든요. 1차 때요? 1차 때. 네. 이제 뭐 북한에서도 약속했었고 뭐 우리가 뉴클리어 사이트 이런 거 다 이제 폐쇄시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몇 달 전에 뉴스였어요. 그 미국 위성에서는 북한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다시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평소시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되게 화제가 될 텐데 미국에서도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이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네네네. 네, 다니엘 씨는요? 저는 형 얘기도 되게 일리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측이 사실 더 이해 가요. 저도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는데 네. 생각해보면 사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휴전 상태잖아요. 네. 뭐 어떤 종전 선언도 없고 휴전 상태인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서로 만약에 비핵화 이제 시키고 어떤 종전 선언까지 가려면 이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give and take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너희들이 이제 모든 것 다 폐기한 다음에 우리가 뭐 줄 거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이거는 하나하나씩 가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옛날에 뭐 이제 사담 후세인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뭐 그 다음에 가다피도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핵무기는 사실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에이스인데 네. 그거는 당연히 쉽게 보긴 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번에 그래서 네. 뭐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사실 두 분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지만 이렇게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 이런 게 진척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었어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급속도로 너무 진전이 돼서 약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불과 2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 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심지어 뭐 핵단추가 있다. 난리였죠. 뭐 내게 더 크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정말 서로를 자극하는 말들만 했었는데 그랬다가 한동안 평화 무드로 가다가 이번에 다시 결렬됐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이나 그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시 다시 뭔가 전쟁의 위험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던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2년 전에 얘기하자면은 네. 저도 이제 한국에 23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오기 전부터서 북한하고 한국 했을 때 계속 전쟁이 일어날까 그리고 한국의 그 훈련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되게 네. 놀라요. 그것 때문에 진짜 전쟁 일어날 줄 알고. 훈련이라는 걸 보면 네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한테 언젠가 물어봐도 북한하고 한국은 싸우지 않을 거다. 우리끼리는 전쟁 없을 거다. 아무리 뉴스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뭐 나와도 한국 사람은 대단하게 안전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도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했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아니 진짜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2년 전에 네. 되게 이게 위협적이었잖아요. 그때는 좀 저도 한국인으로서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대사관에서 네.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오. 인도 사람한테 그리고 아마 미국 대사관에서 자기 국민들한테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우리한테 이메일이 왔을 때 딱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될지 간단한 안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받고 나서는 되게 위험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날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저도 모르게 20몇 년 만에 뭐 데뷔할 때는 뭘 해야지 관심을 되게 갖게 되는데요. 네. 또 진짜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해서는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뉴스 보는 거랑 현지인의 역사랑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약간 불안한데 정도지 네. 전쟁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적이 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봐도 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택시 탈 때도 기사님한테도 그 대화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식당 네. 타면 물어보는데 누구나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맞아요. 상상도 안 하고 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자신감 있는지 되게 신기해요. 가끔. 네, 다니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는 사실 그게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 별로 없었고 그냥 좀 당황스럽다. 좀 아쉽다? 이 정도 반응이 나왔는데 전쟁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이제 트럼프가 전투기를 보냈을 때 네. 그때는 저도 조금 불안했었고 근데 사실 2010년만큼 불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평도 사건하고 이제 네. 천안함 그 사건이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불안감을 네. 많이 느끼셨어요? 그때는 좀 불안했었고 친구들도 이제 넌 이제 독일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우려 정도였지 사실 어떤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는 사실 너무 많은 나라들이 여기 엮여져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게 전쟁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말씀 방금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한국에서 많이 오랫동안 사신 분들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쵸. 판단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정말 네. 트럼프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악당이 있어도 합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악당들이는데 네. 트럼프는 이게 합리가 없어요. 합리가 없고 방향이 없고 너무나 좌우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원비어 이슈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 자기 주장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트럼프 인물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으신 거죠. 인도 한 기사가 트럼프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은 트럼프는 왼쪽 깜빡이 켜서 오른쪽 가는 사람이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정말 정확한 문구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에 어떻게 할지 그거 저도 걱정이 돼요. 다. 그럼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의 인식은 좀 많이 변화가 생겼나요? 독일이나 뭐 인도에서? 저희는 확실히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김정은 정권을 잡고 장성택 자기 삼촌을 이제 사형시키고 막 그랬을 땐 어느 정도 독일 뉴스에서도 약간 미치광으로 되게 보도 많이 됐었어요. 네. 역시 방향 어떤 전환이 없고 진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많이 닮구나 약간 이런 것만 보도됐었지 사실 그게 어떤 긍정적인 보도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약간 행동한다. 베트남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좀 경제적으로 그래도 개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하니까 좀 더 한 나라의 지도자, 좀 인정되는 지도자로 좀 더 약간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왜 북한이 손해보는 게 없냐면은 그 전에 뉴스 보면은 북한이 항상 이빌, 악마, 뭐가 갖춰져 있고 우리가 또 정보를 알고 싶어도 잘 없으니까 되게 뉴스에서는 김정은 독재자를 되게 막 계속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해외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긴장감이 그동안 봤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사라지고 그리고 김정은도 우리는 전 세계에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평화를 필요한 나라다. 우리도 안정감을 주면은 세계 경제에 뭉쳐서 같이 성공하고 싶은 나라이다. 이런 모습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조금 안정감을 느꼈고 북한이 위협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약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바뀌어져서 북한에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국 내부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까지는 한국이지만 북한에 관련된 정보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느껴졌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정말 분위기가 급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좀 뭔가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네. 근데 너무 쉽게 대답해 주셔서 어렵다고 안 느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과연 열릴까요? 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열릴 것이다. 저 되게 옵티미스틱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지만은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향해서 만나면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다시 투표하기 전에 약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세계 무대에 좀 꾸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니엘 씨는요?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열릴 것 같아요. 3차 북미 정상회담 다시 열릴 것 같은데 언제일지는 아직 잘 몰라요. 이제 보니까 트럼프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었고. 내년 1월, 2월 달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전제가 된 거죠. 네, 맞아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이번에 나왔지만 시기에 상관없이 어쨌건 다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네. 두 분과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여서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시선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재밌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더워요. 땀 너무 많이 흘리는 그런 주제여가지고 그 한마디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래도 좀 긴장했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약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럭키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이 신문사 거기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 지방에 뉴스에 대한 관심 갖고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삼촌도 되게 국제 정치에 뭐 박사학을 하시고 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다니엘랑 또 같이 이렇게 YTN에서 이렇게 네. 정치랑 뉴스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정치에 대한 조금 더 공부할 수가 있고 네. 또 서로에 대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제 뭐 걱정 반 기대 반 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앞으로는 뭐 그냥 기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워낙 여러 시각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네. 조금이라도 생각이 맑아지잖아요. 네. 약간 막힌 맞아요. 게 없어지고 네, 그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다른 두 분의 외국인이 저희 이 시간을 또 채워주시거든요. 또 그 시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니엘 럭키 씨와는 다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